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정말 이렇게 TV에서나 나올 법한 어이없지만 또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10대 때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후유증으로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게 됐어요. 채소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시다가 뺑소니차에 받쳐서 사고가 난 거죠. CCTV에도 뺑소니 차량은 잡히질 않았고 그땐 블랙박스도 없을 때여서 범인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긴 했는데 이래저래 비싼치 하느라 다 털렸고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셨지만 당시엔 엄마가 다리를 너무 심하게 절어서 저를 키울 여력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10대 시절을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역시 경제적 능력이 좋지는 않으셔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아르바이트로 저의 학비는 제가 벌어야 했어요. 정말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엄마가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고 외롭고 무서워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시험 운은 좀 타고났나 봐요. 평소엔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본래 시험 때는 성적이 쑥쑥 잘 나오는 겁니다. 특히 찍으면 거의 다 맞히는 운이 탁월했어요. 제가 수능 세대인데 객관식 문제를 찍은 것이 거의 다 맞아서 굉장히 좋은 점수로 나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펑펑 우시면서 너가 찍어서 들어갔든 공부를 잘해서 들어갔든 이게 다 부모님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그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엄마랑 단둘이 살게 됐지만 절대로 운에만 인생을 맡긴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정말 잠도 줄여가면서 아르바이트에 과외에 그리고 공부까지 전부 다 악착같이 해냈죠. 주변에서 좋게 봐주셔서 나름 고액과외도 할 수 있었고 학비 걱정 없이 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나름 좋은 기업에도 입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거란 믿음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사내 커플로 만났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서로 호감이 있었고 몇 달 만난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딸이 없어서 그동안 너무 서러웠는데 이제 한을 풀었네요. 너무 이쁜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정말 반가워요. 저를 왈칵 안아주시더군요.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늘 아프신 엄마, 그리고 언제나 미안하다며 슬퍼하시는 할머니, 이런 모습만 보다가 따스한 밥상, 그리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내가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해서 거의 집에 있질 못했어요. 게다가 아내랑 일찍 이혼해서 울 아들이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삐뚤어지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예쁜 색시를 데려오니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무엇보다 사업을 해서 그러신지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법 같은 게 좀 남다른 분이셨죠. 그리고 시아버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통은 부모님 뭐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시아버지는 저의 부모님 이야기를 전혀 묻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물어봤죠. 혹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선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까 시아버지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미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사고로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남편이 이미 이야기를 했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분위기를 해칠까봐 제가 얼른 다른 이야기로 돌렸고
그렇게 첫 인사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도 잘 치렀고요. 어머니는 사돈될 뿐인데 호탕하고 남자답다며 이렇게 좋은 집에 저를 시집 보내게 돼서 안심이라며 좋아하셨어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남편이 어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우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 라고 먼저 제안을 해준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엄마는 안 간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랑 남편의 간곡한 설득 끝에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오래오래 갈 줄 알았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시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남편 역시 아버지가 사업을 접으셔야 할 것 같다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방으로 도와드렸지만 끝내 시아버지는 사업을 완전히 접고 집까지 뺏긴 채 저희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되셨습니다. 정말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초등학교 아이를 둔 가정집에 한쪽 방은 다리가 불편한 우리 엄마, 한쪽 방은 사업에 실패한 시아버지.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양쪽 다 제 부모인데요. 딸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시아버지니까 저도 딸 노릇을 제대로 해야겠다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최선을 다한다 한들 24시간 옆에 붙어있는 사람에 못 미치잖아요. 아무래도 시아버지는 집에 있는 게 불편하셨는지 아침 일찍 밖에 나가셔서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제서야 집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역시 시아버지가 집에 있으니까 불편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끙끙 앓고 계셨어요. 도저히 이렇게 지내다간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나름 궁리를 했습니다. 근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따로 구해드릴 수도 없고 그나마 두 분을 모시는 현실에 초등학생 아이까지 키우는 돈이 맞벌이 부부 월급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친구 집으로 가시겠다고는 하시는데 또 매정하게 그러시라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엄마, 미안한데 사돈이라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두 분만 계실 때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그러면 안 될까? 엄마는 좀 망설이시더니 그래, 이럴 때 사돈하고 친해지면 좋지 뭐. 그리고 그동안 너나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니? 이참에 은혜 갚는다고 생각해야겠다. 엄마가 흔쾌히 받아주시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시아버지랑 엄마의 사이가 좋아진 게 보이더군요. 솔직히 사돈관계란 게 어려운 사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일 보고 서로 노력하니까 가까워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흐뭇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많이 가까워지셨나 보네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안사돈이 어찌나 잘 챙겨주시는지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이 말에 엄마도 바깥 사돈이 제 음식도 잘 드셔주시고 너무 고맙죠. 요즘 요리하는 맛이 납니다. 두 분이 하하호호 웃으시는데 마치 부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보기 좋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사건이 있던 날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조퇴를 하고 집에 왔어요. 현관에 시아버지랑 엄마 신발은 놓여 있는데 인기척이 없더군요. 두 분이 어디 산책이라도 나가셨나 하면서 방문을 열어봤는데 너무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에나 엄마 방에 두 분이 꼭 껴안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 줄도 모르고 두 분이 마치 부부처럼 꼭 껴안고 주무시는데 순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깰까봐 조심히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왔죠. 덜덜덜 떨리는 심장을 보여잡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다가 괜히 문제가 커질까봐 일단 멈추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집으로 들어갔더니 초등학교 아들은 집에 들어와 있고 엄마는 음식을 장만하시고 시아버지는 엄마 휠체어를 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고 나중에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 우리 없을 때 시아버지랑 뭐 해? 그랬더니 엄마는 가끔 산책 나가고 밥 챙겨드리고 TV 같이 보는 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TV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원피스가 나오니까 저거 참 이쁘다. 저거 입고 나들이나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원피스에 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제 눈으로 본 광경이 우연이 아니란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죠. 남편 역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궁리를 하더군요. 두 분이 어느 정도 깊은 관계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사돈 관계인데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더 이상 가까워지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이게 도리상 맞는 건지 정말 헷갈리고 혼란스럽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이거 우리끼리 끙끙거려봤자 해결책은 안 나와. 일단 두 분에게 사실을 들어보자.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고 아이가 잠든 사이에 엄마와 시아버지에게 두 분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비슷한 또래고 일찍 남편과 아내를 잃은 사람끼리 한 집에 있다 보니 관심도 가고 어느 순간 정이 쌓여서 약간의 스킨십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부정적인 그런 관계도 아니고 순수하게 노년의 로맨스로 서로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TV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나의 엄마가 그리고 나의 시아버지가 그것도 내 집에서 펼쳐질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할 말도 없고 그냥 멍하니 두 분을 바라봤죠. 그래도 남편이 침착하게 두 분은 서로가 좋으세요? 라고 묻더군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니네가 허락만 한다면 그냥 어디 멀리 시골에 가서 우리 둘이 지내고 싶구나. 물론 혼인신고 같은 건 안 할 거야. 괜히 법적으로 혼란을 주고 싶진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너희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안다. 동네 사람들이 사실을 알면 안 좋은 소문이 날 거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시골로 갈까 해.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동조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가 버럭 나서 아니 시골 어디에서 사시게요? 요즘 시골은 돈 없는 노인이라면 다 받아준대요? 그리고 사돈끼리 이러는 게 어딨어요. 아무리 좋은 감정이 있다 해도 사돈끼리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 생각에 눈물이 났고 엄마가 저러는 모습이 괜히 믿고 싫고 짜증이 나서 펑펑 울었어요. 그 이후로 엄마랑 시아버지랑은 며칠간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고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저랑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나 때문에 너가 고민이 많았지. 다 늙어서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하겠지만 나도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은 여자야. 근데 내 딸이 싫어하는 사랑을 하고 싶진 않아. 그동안 너한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 그리고 네 시아버지는 오늘 시골로 간다며 떠났어. 그러니 이젠 걱정하지 마렴. 막상 엄마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지 말래? 왜 하필 시아버지냐고 왜? 하면서 또 화를 내고 말았죠. 남편은 시아버지 찾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수소문 끝에 시아버지 고향 친구가 소개해준 빈집에 살림살이 몇 개 두고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기업도 운영하셨던 분이 어느 시골 빈집에 살림살이 몇 개 놓고 사시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니네한테 자꾸 걱정만 끼쳐서 미안하구나. 근데 이젠 나를 좀 편하게 놔다오. 이러시는 겁니다. 그 말이 어찌나 비수로 꽂히는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엄마 사랑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TV 홈쇼핑에 나왔던 원피스를 홈쇼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따로 구매를 한 뒤에 엄마, 원피스 택배로 오면 그거 갖고 가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엄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며 수줍게 웃으시더군요. 그 후 저랑 아이 그리고 남편은 이곳에서, 그리고 엄마와 시아버지는 시골에 있는 집에서 따로 지냅니다. 물론 그 동네에서 두 분은 금술 좋은 부부로 불린다고 해요. 오히려 잘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사돈이란 관계로 만났지만 그런 관계만 아니라면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생각을 조금 바꾸니 노년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늘로 가는 그 순간까지 두 분이 아름답게 사시길 바랄 뿐이죠.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